절대 새벽 3시에 깨면 다시 눕지 마세요. 뇌가 망가집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35년 연구 결과입니다. 새벽에 깨서 뒤척이면 뇌졸중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치매 발병률도 2.5배 올라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수면학회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만성 수면 부족입니다. 하지만 72세 할아버지가 수면제 없이 한 달 만에 8시간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부엌에 있는 재료 2가지와 간단한 습관 3가지만으로 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 서랍시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옵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깬 게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져서 다시 잠이 안 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건강보험료는 냈나? 아들 직장은 괜찮을까? 병원 예약은 몇 시였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35년간 수면의학을 연구해온 전문의입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분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 잠을 못 자는 진짜 원인. 둘째, 수면제 없이 깊은 잠을 되찾는 천연 해독법. 셋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면 습관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문석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빨리 발견하셔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에 2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부인도 함께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저도 덩달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부부가 모두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어요.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3년간의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혈압은 무려 220에 14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400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정상의 50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뇌혈관 곳곳에 미세한 경색이 발견됐습니다. 심장의 부정맥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다발성 뇌경색 전 단계였습니다. 언제 큰 뇌졸중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는 조용한 살인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콩알만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시계 역할을 합니다. 시상하부는 오래된 시계의 태엽과 같습니다. 태엽이 정확해야 시계가 맞게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시상하부의 신경세포들이 하나둘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부품들이 마모되듯이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 어버시만 되어도 시상하부에서 뇌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시켰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멜라토닌 수치는 젊은 사람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들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깊은 잠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수면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3단계와 4단계를 깊은 잠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청소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치매의 원인 물질입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독소가 뇌에 쌓입니다.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의 비율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8시간을 자도 실제로는 3시간 정도의 효과밖에 못 보는 겁니다. 조금만 소음이 있어도 쉽게 깨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악순환입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가족 문제, 사회적 고립감.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밤에도 계속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의 최고치에 달해서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 과다 분비되면 뇌가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잠을 못 잡니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습니다. 만성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48% 높습니다. 당뇨 위험은 73% 높아집니다. 면역력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급격히 나빠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치매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10년간 지속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5배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문석 할아버지가 한 달 만에 8시간 숙면을 되찾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온도 조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을 때 침실 온도가 무려 26도나 됐습니다. 추우면 안 되잖아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부인의 걱정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중심 체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의 결과입니다. 원시시대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 유전자에는 아직도 이런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15년간 추적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의 서늘한 환경에서 잠을 잔 사람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잔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시간이 3배나 길었습니다. 우리 뇌의 시상하부는 매우 정밀한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주변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 이제 밤이구나, 쉴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즉시 멜라토닌을 대량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방이 따뜻하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계속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럼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감기 걸리면 폐렴까지 갈 수 있다던데. 할아버지의 걱정이었습니다. 적절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오히려 더 깊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침실은 서늘하게, 몸은 따뜻하게. 이것이 황금 공식입니다. 두꺼운 이불 한 장보다는 얇은 이불 두세 장을 겹쳐서 덮으시면 체온 조절이 더 쉬워집니다.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신 첫날부터 할아버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신기해요. 처음에는 춥다고 느꼈는데 이불을 덮고 누우니까 오히려 포근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몸이 나른해지면서 저절로 잠이 오려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두 번째는 빛 조절입니다. 우리 눈 안쪽에는 망막신경절 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시각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빛의 밝기만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칙업 시에 햇빛을 받으면 이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 기상시간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인 밤 9시에서 11시경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타이머를 맞춰 놓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푸른빛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450나노미터 파장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뇌가 아직 대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즉시 중단시켜버립니다. 할아버지도 잠들기 전까지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라도 봐야죠.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저녁 얼없이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세요. 대신 옅은 노란색 조명만 켜놓으세요. 처음 며칠은 심심할 수 있지만 곧 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햇빛을 받으세요. 매일 아침 치부 시에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낮에 더 활기가 생기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세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698세 최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아들 직장은 괜찮을까? 며느리와는 사이가 어떨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잠이 안 와요.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의 4배나 높았습니다. 염증 수치도 현저히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에도 과다 분비되면서 몸 전체가 전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할머니 몸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어요. 혈압이 치솟고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잠들 수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특별한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7초 동안 참으세요. 입으로 8초 동안 후 소리를 내며 길게 내쉬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세요. 호흡만으로 잠이 온다고요. 그럼 그동안 고생한 게 뭐예요? 할머니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호흡법에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하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며 근육이 이완됩니다. 동시에 미주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이 자극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연결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첫날부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호흡법을 10번 정도 하고 나니까 뭔가 몸이 무거워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밤 2시까지 뒤척였을 텐데 30분 만에 잠이 들었어요. 추가로 걱정일기 쓰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밤에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침대 옆에 놓인 수첩에 적어보세요.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기해요. 걱정을 종이에 적어두니까 뇌가 이건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놓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인지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미완료된 과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과제를 외부에 기록해두면 뇌가 안심하고 그 생각을 놓아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수첩을 보면 웃음이 납니다. 이런 시시한 걱정을 왜 그렇게 크게 생각했을까 싶습니다. 밤에는 모든 문제가 더 크고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은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전두엽은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피곤하면 이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천연 수면 음료입니다. 74세 강민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일반적인 수면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혈당 조절약과 수면제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약은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제 수면제까지 먹으면 위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자연요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꿀과 천연소금을 이용한 특별한 음료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꿀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하세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꿀 또는 스테비아 1티스푼을 넣으세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천일염 4분의 1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잠들기 30분 전에 마시세요.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의 걱정이었습니다. 일반 식탁용 소금과 천연 소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천일염에는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은 오히려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연의 신경 안정제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의 300여 가지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신경 전달과 근육 이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70%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입니다. 이 음료를 마신 지 5일 만에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시고 나서 20분이면 졸음이 와요.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혈당 수치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더 쉬워졌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던 혈당이 잠을 잘 자니까 안정되더라고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와 바나나 조합도 효과적입니다. 우유의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려면 혈내장벽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도움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의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인슐린은 트립토판의 경쟁자들인 다른 아미노산들을 모두 근육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트립토판만 홀가분하게 뇌로 들어갈 수 있는 VIP 통로가 열립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잠올 때 주시던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뇌과학의 원리를 정확히 활용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바나나에는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는 비타민 B2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섭취하세요. 위장이 소화 활동을 모두 끝내고 트립토판이 뇌에 안전하게 도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시키느라 위장이 밤새 일하게 됩니다.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5번째는 베개 높이입니다. 66세 정수진 할머니는 목과 어깨 통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깨어나셨습니다. 할머니의 베개를 확인해보니 높이가 무려 15cm나 됐습니다. 이 베개를 40년 넘게 써왔어요. 높아야 편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높은 베개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목뼈는 옆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살짝 휘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알파벳 C자 모양입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이 곡선이 강제로 펴지면서 일자목이 됩니다. 우리 척추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건축 구조물입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완벽한 S자 곡선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목뼈는 앞으로, 등뼈는 뒤로, 허리뼈는 다시 앞으로 휘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완벽한 설계가 용수철처럼 작용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몸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베개가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이 구조를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베개를 아예 안 베고 자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베개 없이 자거나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목이 뒤로 과도하게 젖혀져 기도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나에게 맞는 베개 높이를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서세요. 뒷머리와 벽 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의 깊이를 재어보세요. 그 거리가 바로 여러분의 목 커브에 맞는 최적의 베개 높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똑바로 누웠을 때는 6cm에서 8cm가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높이를 고려해서 10cm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수진 할머니는 베개 높이를 7cm로 낮추신 후 첫날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높은 베개가 편한 줄 알았는데 낮은 베개로 바꾸니까 목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어깨가 뻣뻣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변화는 잠의 질이었습니다. 잠도 훨씬 깊게 자게 됐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소음이 있어도 깼는데 지금은 웬만한 소리에는 안 깨더라고요. 목뼈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면 기도가 충분히 넓어져서 호흡이 깊고 안정됩니다. 깊은 호흡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여섯 번째는 혈자리 마사지입니다. 귀 뒤쪽 풍지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한 자율신경조절 혈자리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뒤를 만져보시면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뼈 바로 아래 목과 만나는 지점에 작은 움푹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풍지혈입니다. 양쪽 엄지를 사용해서 풍지혈 부분을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풍지혈을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미주신경이 안정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에 탁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혈자리를 불면증 치료에 사용해왔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귀 뒤를 살짝 눌렀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면서 동시에 졸음이 오더라고요. 마치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이문석 할아버지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셨습니다. 침실 온도를 19도로 맞추셨습니다. 습도를 55%로 조절하셨습니다. 베개 높이를 12cm에서 7cm로 낮추셨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셨습니다. 대신 은은한 노란색 조명만 켜놓으셨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꿀 소금 음료를 드셨습니다. 풍지혈 마사지를 30초씩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는 4, 7, 8 호흡법을 10번 반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잠드는 시간도 1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됐습니다. 2주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20분으로 줄었습니다. 깊은 잠의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3주 후에는 완전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주무시게 됐습니다.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운하게 잠을 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숙면을 취하자 할아버지의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220에서 140으로 떨어져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혈당도 400에서 150으로 안정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약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염증 수치도 정상화됐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며칠 전에 한 약속도 잘 기억하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수면제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아요. 손주들이 놀러 올 때도 피곤하지 않고 오래 놀아줄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뻐요. 육복구세 김영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고 갖가지 수면제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잠자는 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예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쉬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차에 들어서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진 느낌이에요. 3주차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12시에 자서 아침 오버시까지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이런 일이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10시에 자서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몸도 안 아프고 머리도 맑아요.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할머니의 변화는 수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서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게 됐어요. 이웃들과의 교류도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즐거워요.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세요. 침실은 서늘하게, 몸은 따뜻하게. 이것이 황금 공식입니다. 둘째, 저녁 9시 이후에는 전자기기를 끄세요. 아침에는 햇빛을 받으세요.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맞춰집니다. 셋째, 478 호흡법을 실천하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세요. 10번 반복하세요. 넷째, 잠들기 30분 전에 꿀 소금 음료를 드세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꿀 1티스푼과 천연소금 4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다섯째, 베개 높이를 확인하세요. 똑바로 누웠을 때 6cm에서 8cm가 적당합니다. 여섯째, 풍지열 마사지를 하세요. 귀 뒤 움푹한 곳을 30초간 마사지하세요. 이 방법들은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비싼 수면제 살 돈으로 손주 용돈 주세요. 부엌에 있는 꿀과 소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온도 조절 하나만이라도요. 일주일만 실천하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